어느 늦은 오후, 하늘은 우울한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폭우가 올 징조 같습니다. 하노이 외곽의 해변은 쓰레기와 폐기물 냄새가 나는 어두운 그림처럼 보입니다. 오래된 쓰레기 트럭들이 줄지어 서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땅으로 끌어내리면서 우뚝 솟은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파리가 우글거리는 도시는 하류층이 사는 곳이면서도 고난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해변 한 구석에서 12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소년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그는 밝은 눈과 깊은 슬픔을 지녔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민이고 그는 몇 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로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집도 없는 둥은 해변을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여긴다. 덤은 매일 버려진 물건을 모아 쓰레기 수거업자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간다. 그 소년의 작은 손은 플라스틱, 맥주 캔, 골판지를 능숙하게 분류했습니다. 그 소년의 눈은 실제 나이에 비해 용기와 성숙함을 보여주었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그의 살아남으려는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더러운 땅 위로 폭우가 쏟아져 해변이 더욱 미끄럽고 위험해졌습니다.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동 선생은 서둘러 낡은 비옷을 머리 위로 끌어안고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속에서 갑자기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매우 작고 약한 소리였습니다. 댕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마음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비명 소리가 더 선명해졌지만 여전히 너무 희미해서 곧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고 동은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둥은 방금 버려진 큰 쓰레기 더미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멀리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들판 한가운데에 낡은 골판지 상자가 무심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댕은 상자 안에서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발견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기는 작은 몸으로 차가운 비에 몸을 떨었다. 아기 소녀는 얇고 젖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이어서 둥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상한 두려움을 느끼며 궁금해했습니다. 단은 그 소녀를 그곳에 남겨둘 수 없었다. 해변은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특히 이런 혹독한 날씨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씨는 거리의 아이와 같은 결심으로 재빨리 비옷을 벗고 소녀를 꼭 껴안은 뒤 집이라고 부르는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시 집은 오래된 골판지로 만들어졌으며 매립지 근처의 빈 땅 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덤은 소녀를 낡은 매트 위에 눕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담요로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기야, 더 이상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속삭였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동은 근처에 있는 물장수인 레시의 오두막으로 달려가 분유와 유아용 젖병을 빌렸습니다. 가난한 소년 둥기가 임시 텐트 안에서 어린 소녀에게 한 방울씩 우유를 떨어뜨리는 장면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동은 작은 손과 친절한 마음으로 그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인가요? 왜 해변에 버려진 걸까? 무슨 일이야? 동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밥을 찾을 시간은 없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생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소녀를 돌보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둥은 모든 게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둥이 란이라고 이름 붙인 어린 소녀는 밤새도록 울었고 해변 근처의 빈민굴 사람들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이 소년이 어디서 신생아를 얻었을까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린 시절부터 둥을 알고 지내던 물을 파는 내 부인이 둥을 찾아왔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이 아이는 어디서 왔어? 내가 키울 수 없어. 내 부인이 진지하게 물었고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덤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들었다. 해변에서 널 발견했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널 두고 갈 수는 없어. 넌 거기 살기엔 너무 어려. 둥의 말에 내 부인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 소년이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번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둥을 도우며 조카의 분유와 낡은 기저귀를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둥은 생계를 꾸리고 란을 돌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유를 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등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을 위한 기저귀와 우유가 들어있는 가방을 싣고 쓰레기로 가득 찬 수레를 나르는 어린 소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둥은 공원에서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그가 주운 물건 중 일부를 빼앗겼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은 동전은 몇 개뿐이었고 그 돈으로는 우유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배고픔으로 인해 몹시 울었지만 둥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고 그의 더러운 뺨에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삶은 힘들었지만 둥은 점차 란이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란이 울음을 그치고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 때마다 둥은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둥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를 그렇게 품어주던 시절을 기억했다. 란,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둥은 여동생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느 날, 둥은 해변에서 주운 오래된 플라스틱 조각으로 작은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리본으로 만든 팔찌인데 가운데에 별 모양의 플라스틱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란의 손에 팔찌를 끼우자 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당신의 행운의 팔찌예요. 나처럼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점차로 주변 이웃들도 둥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사기 위해 돈을 기부했고 다른 사람들은 낡은 아이들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덤은 결코 구걸하지 않았지만 그의 친절과 강한 의지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란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둥은 란이 쌓여있는 담요 아래에서 작은 금팔찌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팔찌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매우 아름다웠고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며 염꽃과 M과 L이라는 문자가 교묘하게 결합된 이상한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둥은 팔찌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저 버려진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둥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들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둥은 팔찌를 작은 상자에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내 부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팔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둥이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내 부인도 팔찌의 의미를 몰랐지만 둥에게 팔찌를 간직하라고 권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팔찌가 란이 그녀의 진짜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어느 날 밤, 둥이 란을 잠재우고 있을 때 빈민가에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에게 실종된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예에 바르지만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고 그가 둥의 텐트에 다가가자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내 부인은 재빨리 둥에게 란을 숨기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덤은 떨며 란을 껴안았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란을 찾고 있나요? 하지만 그가 나쁜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 질문은 둥을 밤새도록 놀리게 만들었다. 그는 란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진짜 가족을 찾는 것을 막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둥은 친인척처럼 사랑하는 누나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자선 활동으로 유명한 친절한 여성 마이 씨는 방금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 전, 그들의 갓 태어난 딸 바오 응옥이 병원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둥 씨와 마이 씨는 탐정을 고용하고 곳곳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문 옆에 앉아 딸의 작은 셔츠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는 마이 부인의 모습,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해. 그녀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할 거야. 아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갔어. 어느 날, 둥은 란이 고열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분주한 사이 몇 시간 동안 대기실에 앉아 란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의사가 진찰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아기의 손목에 작은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반지는 어디서 나왔어? 의사는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혼란스러웠다. 네, 찾았습니다. 이 아기는 해변에 있습니다. 이 팔찌는 그녀의 것입니다. 선생님. 이상현상을 발견한 의사는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이 씨 가족의 실종 아동 공고를 기억해냈는데 거기에는 팔찌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마이 씨와 둥 씨를 포함한 사람들이 진료소에 나타났습니다. 마이 부인은 어린 란을 보자 쓰러져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야. 나는 내 제이드야. 그녀는 작은 란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소리쳤다. 덤은 비켜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친누나라고 여겼던 어린 란이 그렇게 부유한 가문의 딸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둥 씨의 가족은 즉시 란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둥 씨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변에서 그녀를 발견한 이후로 그녀를 돌봐왔어요. 그녀는 제 자매예요. 덩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 부인은 둥에게 매우 고마웠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이해야, 우리는 너에게 큰 은혜를 빚졌어.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친자식이야.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야. 덤은 그들이 란을 끌고 가는 것을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가슴은 아팠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으로 텅 빈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둥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종종 란이 착용하던 팔찌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그 어린 소녀를 생각나게 하는 유일한 남은 물건이었다. 그 사이 둥 씨와 마이 부인은 딸의 목숨을 구한 고아 소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둥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녀를 데려갈 수 없어. 그 소녀는 누구나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저질렀어. 마이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그들은 둥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다시 보았을 때 마이 부인은 둥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딸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둥은 모든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런 벌을 받을 만한 짓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버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이 부인은 낙담하지 않고 둥에게 그녀의 가족과 함께 이사하도록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거리의 소년 둥은 갑자기 호화로운 빌라에서 살게 되었고 새 옷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부유한 가족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한 사치스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막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그리웠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의 동정 어린 눈초리도 받지 않았던 그 시절. 어느 날 란과 놀고 있던 방에 앉아있던 마이 부인이 들어와서 둥이 자신에게 행운의 팔찌를 다시 끼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정말 사랑하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한때 모든 것으로 여겼던 아이와의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어느 날, 가족들은 란을 납치한 사람이 동 선생과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손실과 파산으로 인해 몸값을 요구하며 납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납치범은 도망칠 수밖에 없고 란은 해변에 남겨지게 된다. 동은 동씨와 형사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는 란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돕고 란을 보호하고 싶어요. 동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동씨에게 말했다. 제가 둥기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상황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우 진지하고 일에만 집중하던 동씨는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밤에 둥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떠한 노력이라도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씨에게 첫눈에 반한 마이 부인은 그를 친아들처럼 돌보았다. 동, 이제부터 이 집은 내 거야. 더 이상 해변에서 몸부림치거나 헤매지 마. 그녀는 온화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동씨는 처음에 수줍어했지만 가족의 따뜻함이 점차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굶주림, 추위, 사회적 무관심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베이비 란,
바오응옥으로도 불리는 이 아이는 온 가족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댕은 여전히 예전처럼 아기를 돌본다. 아기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아이를 심연에서 구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유한 가정에서의 삶은 둥에게는 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 선생님이 그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국제학교의 새로운 반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누구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옷을 봐. 부자고 선생님에게 뇌물을 준 모양이구나. 체육 수업 중에 어린애 하나가 둥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소문은 둥을 슬프게 한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고 가끔은 그의 가족이 그에게 가져다준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둥은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 멀리서 도시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동 선생은 앞으로 나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동, 자의식할 필요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친절과 용기 덕분이야. 아무도 내 가치를 의심하지 못하게 해. 그 말은 동의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가 자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난을 납치한 범인은 황반딘으로 그는 예전의 동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지금도 비밀리에 그 가족을 추적하고 있다. 그의 협박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하 직원을 고용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그의 표적은 남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의 계획을 폭로한 둥이기도 했다. 어느 날 동은 유치원에서 란을 데리러 가던 중 이상한 차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은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재빨리 란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날 저녁 동은 동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란과 나를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 씨는 즉시 더 많은 경호원을 고용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납치범을 더욱 화나게 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가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저택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무리가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유리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동은 잠에서 깨어나 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창문 옆에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경비원들이 즉시 나타났지만 무리 중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덤은 그 남자가 두고 간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휴대폰에는 황반딘이 보낸 일련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둥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란을 다시 납치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둥은 두려움 대신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란이나 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둥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와 둥 씨는 경찰에 보고하고 딘 씨를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의 도움과 전화 정보를 바탕으로 딘 씨와 그의 공범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둥의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들은 둥의 용기와 재치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둥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둥 씨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으며 둥 씨의 가족이 공식적으로 둥 씨를 입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둥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둥 씨와 마이 부인 그리고 아기 란의 사랑스러운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진짜 집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딘 씨가 체포된 후 딘 씨의 아내인 한 씨는 복수를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딘 씨가 유일한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 씨의 절친한 친구였던 또 다른 유력한 인물이 이 사건의 배후에서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 씨의 부유한 투자자이자 사업적 경쟁자인 콴 씨는 동 씨의 성공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동 씨 가문의 명예를 파괴하려고도 합니다. 콴 선생은 딘 선생의 약점을 이용해 이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세심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한 부인이 다시 란에게 접근할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녀는 둥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경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쫓기던 중 둥은 집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납치범들의 주차장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는 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세한 계획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둥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둥 선생께 보고드렸습니다. 둥 선생은 이 정보를 보고 이것이 자신이 많은 도움을 준 오랜 친구인 콴 선생의 필적임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 충격으로 둥 씨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때 둥은 간단한 한마디로 그를 위로했다. 둥 삼촌, 저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틀렸어요. 삼촌이 가족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어요. 나쁜 놈들. 그가 배운 대로 납치범들이 란을 자선 행사에서 데려가려고 했을 때 둥은 용감하게 맞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능을 활용했습니다. 쫓아가는 동안 둥은 란의 장난감에 부착된 GPS 추적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둥 선생님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준 선물이었습니다. 덤은 즉시 휴대전화의 GPS를 활성화해 경찰에 정확한 좌표를 제공했습니다. 추격전 중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둥은 경찰이 제때 나타나 납치범을 체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 말했습니다. 둥은 전혀 화를 내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씨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둥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생각하기에 용서가 모든 일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동 선생의 말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그는 결국 그 여성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가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권 씨의 신원은 폭로되었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동 가족은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왔지만 동에게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둥은 내 부인이라는 노부인을 만났는데 내 부인은 그가 빈민가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덩, 너는 이제 다 자랐지만 그 지역의 다른 아이들을 잊지 마. 그들도 너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동 씨는 동 씨로부터 받은 돈을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여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개관식에서 둥은 많은 기자들과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선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역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따뜻한 저녁, 둥기가 마이 부인 옆에 서서 란을 꼭 껴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촛불을 켜고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덤은 이제 쓰레기 수거원이 아니라 희망, 용기,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쓰레기를 줍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나요? 친절의 정신을 지지해 주시고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이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